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은 현재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계신데 영업사원이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듣고 또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직업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열심히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말이어가지고. 그쵸. 연말엔 또 바쁘죠. 예, 물 들어올 때 놓쳐야죠. 연말에는 또 자동차들이 또 할인을 하는 시즌이 아닙니까? 이번에 별로 크게 안 해서 좀 섭섭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재고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렇죠. 네, 또 반도체도 그렇고. 예, 슬픕니다, 저도.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키워드로만 갈 거예요, 앞으로. 너무 자세히 네, 소개하면 또 알고 듣는 게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키워드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를 이야기 속으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큐멘터리 이야기 속으로 옛날에 그거요? 이게 뭔 의미냐면은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간단한 기사 한 줄을 봤는데 이 기사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기사 알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예. 자, 그러면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저보다 한참 이 자동차 영업을 많이 하신 선배님이 겪었던 얘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퇴사를 하셔서 개인적인 장사를 하고 계세요. 네. 나이는 지금 50대 후반이시고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고 또 편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 일을 그만두셨어도 그분 가게에 가서 놀기도 하는데, 돌비님 이 저번 날에 저한테 주변에 한번 물어보면은 뭐 얘기가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고 다녔는데 정말로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는 이런 사연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종교는 없으신데 조상님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구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친하게 지내는 무당이 한 명 있으시고, 이 무당하고는 조금 친해져가지고 장난으로 사자 무당 막 이렇게 부를 정도로 호칭을 어느 정도로 친한 무당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당직을 매장에서 서고 있는데 중년의 남성분이 매장에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차를 보고 간략하게 상담실에 들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조카가 차를 살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분이 차를 구매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조카 차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로 따지면 그랜저 정도 되는 차량을 선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이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 나이에 이걸 탄다고? 20대 중후반이? 하지만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건 없기에 이 차 가격은 얼마고 차가 나오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립니다.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조카의 신분증하고 계약금 정도를 걸고 전액 할부를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주시더래요. 근데 지금은 물론 꼼수를 피우면 가능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120% 할부라고 자동차 금액 전부에다가 이제 취등록세에다가 조금 옛날에 차를 구매하셨던 분은 아시겠는데 할부 취급 수수료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100만 원이 넘는 돈,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완전히 이 차를 진짜 10원 한 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120% 할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사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이도 아직은 많지 않고 하니까는 일단은 신용조회랑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분을 보내고 신용조회를 해봤더니, 이분이 갖고 온 그 조카라는 분의 신용을 봤더니 신용등급도 너무 좋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되게 좋고 연체도 한 번도 없고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를 한 상태고, 차를 할부를 뽑는데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전화로 사장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다만 근저당 설정만 좀 붙여가지고 차량을 진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우리 조카가 인생 첫 차인데
이런 근저당 설정 같은 건 좀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딜러님이 한번 그건 알아봐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딜러하고 자사 캐피탈 할부사 직원하고 신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조건이면 굳이 근저당 설정을 안 붙여도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 없이 진행하기로 해서 이 차량을 출고를 했대요. 출고를 시키고 한 달도 채 못 돼가지고 또 오시더래요.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다른 조카도 지금 차 한 대를 좀 해줘야겠다고 저번 날하고 똑같이 똑같은 차로 한 대만 더 합시다. 그래서 또 똑같이 그 조카분 것도 신용조회랑 했는데 이분도 너무 좋으시더래요. 상황도 네. 완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또 차가 한 대 나가고 이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대꼴로 계속 한 반년간 나간 거예요, 차가. 예.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이런 분을 키맨이라고 그래요, 키맨. 차를 많이 소개를 해주고 내 편에 서서 영업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처음에는 키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거의 매달 평균 2대니까 2대가 넘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어도 어찌됐건 이분 비율을 거스를 수 없기에 또 자기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분이 저녁에 밥 한 끼 먹자 또 이렇게 말씀도 주셔갖고 나가서 둘이서 밥도 먹고 단란하게 술도 먹고 형님 동생하고 이 정도로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가 딱 오면 예 형님 하면은 오늘도 우리 조카 차 한 대 해줘야겠어 그러면은 예 오셔요 그러면 이미 피로 서류를 뭉태기로 갖고 딱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조카라는 사람들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그 조카가 없으면 뗄 수 없는 서류들 뭐 옛날이니까 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분증, 사본 그렇지. 이런 거 일체 통장 사본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차를 계속 내보내는데 하루는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넣고 저기 형님 근데 그 조카분들이 성씨도 다 다르고 나이도 약간 들쭉날쭉한데 조카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데 무슨 일 하셔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재치 있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보시더니 허허 하면서 그냥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 동생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할 텐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형님 아유 저야 영광이죠 하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 집으로 향했대요.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이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분이 앞에서 선행을 하고 이분은 자기 차를 후행으로 따라가서 그분 집을 향하는데 시를 약간만 벗어나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정말 멋진 집을 지어놓고 사시더래요. 이야. 2층짜리 벽돌집인데 그 당시에 TV 보면은 재벌들 드라마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놓고 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분이 재력가시구나.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혼자 사시더래요. 그 큰 집에서. 예. 혼자 살면서 마당에다가 숯도 펴주고 거기다가 스테이크도 굽고 뭐 소세지도 굽고 밥도 먹으면서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배가 좀 차니까 앉아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내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 나는 벽돌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려서 버림받아서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다. 내가 거기서 자라서 아무것도 없이 이 두 주먹 하나로 지금 벽돌 공장을 내가 일구었고 꽤나 많은 부를 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번 이 돈을 나와 같은 환경, 나와 같은 느낌을 받는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는 지금 베풀고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얘네들을 난 봐왔고 얘네들이 커서 사회에 나오면 전액장학금 받고 대학교를 다니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술을 배우던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해라. 나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얘네는 딱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를 가든가 남자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해서 군대가 마치면 바로 일을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얘가 자리를 잡으면 차를 한 대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 내가 마냥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할부로 이렇게 차를 사면은 내가 그래도 할부금에서 상당 부분을 내가 지원을 해준다. 이 아이가 부담을 안 갖도록. 예. 내가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난 이 자동차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 보육원을 현재는 본인이
한마디로 뭐 이 인수 이런 건 아니지만 운영을 꾸려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옆에 방으로 데리고 가니까 트로피도 있고 뭐 상장도 있고 아이들 사진도 있고 쭉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 사연을 듣고 보니까는 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조카들이 왜 믿고 서류를 주고 하는지 이해가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존경스러운 마음도 가슴 한편에서 이렇게 우러나더래요. 그래서 네. 정말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 잘 몰라 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즐겁게 보내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좀 부끄럽더래요. 그 순간은. 이분은 진짜 자기 조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사는데 나는 너무 내 이속만 챙기면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분이 계약을 하고 차가 나갈 때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썬팅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옛날에 GPS라고 다는 것도 좀 더 좋은 거 이런 걸 해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번씩 낮에 졸리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친한 무당집에 가가지고 잠도 자고 커피도 먹고 가끔 그렇게 논대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날은 할 일이 없어갖고 무당집으로 갔대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예약 같은 것도 없으니까 하도 친하니까 그냥 무당집 보통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 열고 그냥 들어가갖고 손님 없길래 저 왔어요 하고 들어누워서 있으려고 하는데 그 무당분이 이렇게 쏙 보더니 너 요즘 어디 좀 갔다 왔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맨날 일하지 제가 어딜 갔다 와요? 그랬더니 아닌데 너한테 지금 나선 안 될 냄새가 좀 난다. 이 냄새는 어디 가서 그냥 묻어오는 이런 냄새가 아닌데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저 요즘 그냥 진짜로 차 팔고 저녁에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이런 거 말고는 어디 간 적 없다 그랬더니 너 혹시 어디서 객산 사람 장례식장 이런 데 갔다 왔어? 막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클로엔 장례식장 근처도 간 적 없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아닌데 이런 냄새가 너한테 날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뭐지? 이렇게 한참을 막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 내 말 잘 들어. 물가도 높은 곳도 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도 말고 손해볼 것 같으면 네 돈 손해보고 완전 너를 낮추고 살아. 너 사람이란 게 다 명운이 있어. 네 명운이 지금 흔들려. 이렇게 위험할 때 항상 몸 낮추고 살아. 지금 네 상황이 좀 이상해 보여.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장난식으로 받아쳤대요. 왜 또 구달 때 됐어요? 이렇게 받아쳤더니 표정을 좀 무섭게 딱 근엄하게 지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밝히고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진심이야. 내 말 잘 들어. 조심해. 강하게 몇 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무당집에 나왔는데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기분이 찝찝해가지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또 차 팔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업가분이 또 왔대요. 또 조카가 차를 산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계약을 놓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가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동생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형님 뭐 언제든지 말씀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군데 들렸다가 갈 테니까 우리 공장으로 향할 건데 내가 서류 하나 줄 테니까 그 무슨 동 큰 빌딩 옆에 무슨 빌라 몇 호에만 이건 넣어주고 옆에 무슨 군청으로 좀 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얘하고 우체통에 넣고 군청에 갔더니 그 사업하시는 분이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고 그분 차 뒤를 따라서 그분 벽돌 공장으로 향했대요. 벽돌 공장으로 쭉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그 무당이신 분한테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자기가 지금 굴러 떨어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다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내가 지금 너무 죽겠는데 119고 뭐고 지금 네가 빨리 좀 와주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나 이러다 잘못될 것 같다고 막 너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을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좀 와 빨리 좀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벽돌 공장 다 와가지고 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크게 다쳤다고 제가 좀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혹시 말씀 나누실 수 없겠냐
그랬더니 그 사업가분이 아유 그런 일 있으면 가보시라고 흔쾌히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차를 돌려갖고 무당집으로 그냥 쏘고 갔대요. 쏘고 가가지고 무당집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딱 방에 올라갔더니 앉아갖고 그냥 있더래요. 되게 멀쩡하게. 그래갖고 아니 어디가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 이리 좀 앉으라고. 앉았더니 너 방금 도대체 어디 가는 길이었냐고 글들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래갖고 아 도대체 뭔 소리냐고 말을 하라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화를 냈더니 내가 항상 매일 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주는데 방금 네 명줄이 끊어졌다고. 그거 아냐고. 너 지금 너 방금 너는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거 아냐고.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와. 그 무당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적인 얘기를 하자고 해갖고 그분한테 가는 길이었다.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정말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그 사람 다음에 혹시 또 만날 때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좀 줘봐라. 나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거 너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네 몸에서 내가 전에 맡았다는 그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하는데 사람 명이 끊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시 올 정도면 이거 보통 일 아니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전화를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니야 다를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업가분이 또 전화가 또 왔대요. 한 대 또 그냥 넣는다고. 그래서 매장에 오시라고 몇 시에 만나자고 하고 무당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몇 시에 우리 매장에서 지금 만나기로 했다. 그랬더니 무당이 매장 앞에 주차장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사업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만나니까 그 다음에 그 무당이 매장에 들어와서 차 구경하는 손님인 척 옆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매장 안에서. 네. 다른 때하고 크게 다를 거 없이 상담을 이렇게 쭉 하고 오늘 사업 얘기를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예 하는데 그 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몸으로 밀어가지고 백밀러를 살짝 꺾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우지직 소리가 옛날 백밀러는 이렇게 뒤로 안 밀리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우지직 꺾이는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아유 사장님 이거 뭐예요 하고 달려가니까 무당이 아, 네,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깜빡 옆으로 민다는 게 이걸 밀어가지고 좀 손상을 입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이 생긴 거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거 일 처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양해를 한참 구하고 사업하시는 분이 아유 참 동생 얼굴 보기 힘드네 하면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뭐 연락할 테니까 시간을 꼭 내줘 하고 나가시고 그분이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무당분한테 뭐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무당이 서가지고 팔다리를 덜덜덜덜덜덜덜 떨더래요. 덜덜덜덜 떨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저 사람 저거 사람 아니다고. 저거 악귀도 아니고 저거 악마라고. 저 악마인데 너 어쩌다 지금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냐고 하면서 윗 옷을 딱 주먹으로 잡으면서 내 말 잘 들어. 너 저 사람하고 그만 얽혀. 너 죽어 하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 일도 겪은 게 없거든요. 귀신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가위에 눌리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잘 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예. 무당이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집이나 이쪽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하고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그 사람 집 쪽으로 갔대요. 낮에 가면은 본인 차를 그 사업가가 아니까 네. 안 걸리려고 늦은 시간에 그 사람 집 옆으로 가는데 집 불이고 뭐고 다 꺼져 있더래요. 다 꺼져 있고 앞에 차도 안 대져 있고 그러니까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바깥에 늦게까지 술 먹을 일도 많으니까 그 무당하신 분한테 어때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크게 기운이 느껴지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네. 그냐고 하는데 이제 딱 벽돌 공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벽돌 공장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다시 군청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따라갔던 길을 더듬 해가지고 벽돌 공장 근처까지 이동을 하는데 벽돌 공장에 거의 다 올 때쯤 되니까는 무당이 옆에서 반경기를 일으키더래요. 팔딱팔딱 뛰더래요. 여기 보조석에서 돌아가라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더 이상 가지 말자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 무당분이 사시는 집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향 꽂고 기도하고 한참을 이렇게 혼자서 뭘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오더니 하는 말이 너는 못 느끼겠지만 지금 저 공장에 저승사자가 몇 명 내려와 있고
지금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저기 몇 명 있는 줄 아냐고. 나 저런 곳은 처음 본다고. 저승도 지옥도 저렇게는 안 생겼다고. 와. 저 공장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막 무당이 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분이 운영하시는 저희가 벽돌 공장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고 벽돌 공장이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저기는 벽돌 공장이 아니야 저긴 지옥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절대 얽히지 마. 몸 조심해 제발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정을 시키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쭉 하는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연락이 또 오죠. 그 사업가분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야 먹게 얘기 좀 하게 오늘은 꼭 동생 시간 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고민을 잠깐 했대요. 근데 안 따라갈 이유는 없더래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협을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가보자 한번. 그래서 집으로 따라갔대요. 그 집에 따라가가지고 또 저녁을 먹는데 그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께서 지금 내가 벽돌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은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복지 사업 쪽을 조금 외국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벽돌 공장도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벽돌 공장을 가져갈 주인은 그 복지원 쪽에다가 항상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안 보는 것 같겠지만 동생이 내 얘기를 듣고 차에다가도 더 신경 써주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이 벽돌 공장을 동생한테 넘기고 가고 싶은데 동생도 한번 그 딜러 일을 접고 한번 사업가 쪽으로 전향해 볼 생각 없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본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운영하라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지금은 내가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원자재를 들여오는 곳 직원들 뭐 납품처 내가 다 동생한테 물려주고 갈 테니까 동생은 그냥 지금처럼 성실히만 하고 복지원에다가 후원만 잘 계속 해주라. 난 그거면 된다. 공장도 내가 싼 가격에 동생한테 넘기고 가겠다 하면서 서류를 이렇게 다 챙겨서 이미 준비를 해놨더래요. 동생도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이 서류를 잘 보고 생각을 좀 깊게 해보되 시간이 좀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어 동생.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어서 나는 나가야 되니까 하면서 얘기를 줘가지고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와서 다음날 이 서류를 검토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돌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경찰도 있었을 거고 의사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직업군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요. 영업사원들 똑같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한테 차를 샀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공인중개사보다 이런 일은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빼꼼이더라고요.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 경매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서류를 싹 검토를 한번 해주시더니 속된 말로 왁구라고 그러죠. 왁구를 딱 내시더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매출도 상당히 괜찮아. 수익률도 좋고 이 조건이면은 뭐 부채도 지금 서류상으로는 없고 괜찮은데 인수할 만한데 그러더래요. 네. 근데 제가 뭔 돈으로 이걸 인수를 합니까? 당장 공장을 살 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그래가지고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고민을 했대요. 한참 하다가 하늘이 나한테 주신 기회다 이건. 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살자. 예. 물론 무당이 나한테 했던 말도 있지만 그래 이런 기회가 언제 와. 또 이분 또 해외로 나간다는데 나도 한번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준 돈 나도 편하게 한번 먹고 살아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서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형님께서 주신 자료는 검토 잘했고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형님. 돈이 없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래요. 일단 동생이 이 공장을 가져간다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그 공장에 있는 시설과 부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다음날부터 막 서류 뛸 거 띄고 은행 가서 알아보고 했더니 그쪽에서 제시한 거의 딱 그 정도 금액에 맞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더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좀 더 보태면.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이렇게 딱 시켜놨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분 기분이 들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도 이제 사장님이 되는구나. 룰루랄라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네. 그렇게 있는데 매장에서 전화가 걸려왔대요. 그래서 예 하고 받았더니 지금 미안한데 매장으로 좀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매장에 들어갔더니 보통 자동차 전시장이 있고 보통 전시장 건물 그 건물 안에 영업사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사무실에 할부사 과장님이 와 계신데요. 그래서 할부사 과장이 나를 왜? 하고 사무실로 올라갔더니 할부사 과장이 땡땡씨 미안한데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땡땡씨가 판매한 차량에 채권이 회수가 안 돼. 이거 혹시 땡땡씨 이거 뭐 일 있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리스트를 딱 보여주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채권이 회수가 안 돼, 다. 근데 이 채권 회수율이 땡땡씨 지금 너무 심해.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 사업가분을 통해서 나갔던 사람들 한 명 빼고 다 그 사람들이래요. 다. 전부 다 할부금이 들어오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 저는 모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 그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어요. 이 원부를 떼게 되면은 이 자동차의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원부까지 떼서 갖고 왔는데 차를 구매하고 진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중고로 날렸더라고요, 차를. 전국 팔도 각지로 다 날렸더라고요, 차를. 예. 이걸 보는데 어이가 없더래요. 아니 조카들이 진짜로 멋진 사회생활 하면서 타고 다녀야 될 차들이 구매를 해서 얼마 안 돼갖고 근저당 설정 안 했으면 팔 수 있거든요. 네. 다 팔았고 할부금은 지금 안 내고 있고 이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뻥 쪄갖고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할부사 과장님이 땡땡씨 이거 일 커지니까 솔직히 말해. 작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대가 뭐냐, 작업대출. 작업대출 알아봐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정말 아니다고. 정말 아니고 이런 고객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객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차가 나가고는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복지원 사업도 하시고 사업을 따로 크게 하시는 분이어갖고 이런 걸 하실 분이 절대 아니다. 예. 사정 설명을 했더니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에서 좀 더 지금 채권 추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알아두라고. 땡땡씨가 지금 한 말은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다만 나중에 말 바꾸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가가 처음에 차를 사가면서 했던 말하고 지금 이 할부사가 와가지고 벌어진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냐? 예.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여차여차했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뭐냐고 했더니 사업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조카들 지금 차 잘 타고 다니는데 혹시 동생 어디 가서 사업한다는 얘기 했냐고 여기. 그랬고 몇몇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지금 동생 시세 많은 거 아니야? 동생도 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동생 나를 지금 1년 넘게 보면서 그렇게 나를 못 믿어?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사실은 할부사는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그 원부를 한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본인이 원부를 보면서 이게 중고 상사로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는데 그중에 한 군데 연락을 해봤대요. 그쪽 상사에다가. 그랬더니 가장 최근에 나간 거 기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상사 직원분한테 나 여기 땡땡 자동차 누군데 내가 이렇게 판매를 한 고객이 차를 그쪽에 날렸다고 하는데 혹시 이 차량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억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신차를 갖다 중고로 팔았으니까 이런 건 정말 흔치가 않으니까. 네. 혹시 그분 그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업가분 인상착의를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느낌이 참 쎄하더래요. 이거는 누가 봐도 사업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가한테 이거를 지금 따져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안 따지기로 했대요. 네. 안 따지고 공장을 본인이 그냥 인수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자동차업은 자기는 끝낼 생각이었고 오케이 그러면은 더 이상 파고들지 말자. 뭘 했든 상관없어.
정확하게 난 서류 확인해가지고 이 공장을 정상인 상태로 내가 갖고 와서 대출받아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난 회사 운영을 하면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할부사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부사에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갔더니 설명을 해주더래요. 사건이 커졌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지금 할부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전화가 안 돼서 집으로도 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야. 하다 안 되면은 따로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 넘기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 할부사에서 직접 움직여 본 거예요. 워낙 이게 크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한 명한테 나간 인원수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로 들어왔던 직장을 가봐도 그런 사람이 다닌 적이 없고 그 사람 주소지를 가봐도 그 사람이 거기에 뭐 산 흔적도 없고 이게 뭔 귀신한테 서류 받아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사에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사건 착수를 좀 해달라. 이거는 작업대출 사기건인 것 같다. 네. 사건 접수를 해놨으니 땡땡씨도 조만간에 전화가 올 거니까 가가지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라.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나오니까 이 사람은 머릿속이 터져버리죠. 그럼요. 나는 그냥 단순히 넘어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업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다음날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저녁에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계속 그냥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네. 그렇게 허무하게 3, 4일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대요. 한번 조사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경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대요. 네. 다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이게 여신거래법에 걸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굳이 파고들진 않겠다. 일단은 이 말이 맞으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여신거래법 빼고는 네. 이 작업대출 사건에 연루된 건 없지 않냐. 그래갖고 자기는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고 자기는 다시 얘기 다 하고 집에 가가지고 경찰에 이 지방도시는 다 아는 후배나 형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갖고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억울하고 뭐 네가 얘기 좀 해주고 알아봐 줘라 여차저차 얘기를 하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 아는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그 사건 되게 이상하다고. 오. 찾을 수가 없대요.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네가 말한 그 사업가라는 분 CCTV가 있거든요. 매장에 가면. 네. CCTV 사진을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봐도 그 벽돌 공장 원래 소유주하고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걸로 보여진다. 지금 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주민번호상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사라져 있고 이 공장 소유주라고 네가 말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지금 네가 말하는 사람은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 일이냐 하고 저녁에 혼자 그 집을 아니까 집을 이렇게 쓱 가봤대요. 집을 쓱 가봤더니 집이 뭐 이렇게 물건 막 급하게 싸가지고 도망가면은 집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고 예. 딱 누가 봐도 그냥 톡 꼈더래요. 그래서 와, 나 이거 하마터면은 진짜 X 될 뻔했네. 그렇지. 아니 근다고 해도 참 이 사건이 기묘하다. 그럼 이 사람은 뭐길래 그 소를 어떻게 그렇게 다 가지고 왔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벽돌 공장 있잖아요. 벽돌 공장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물론 보긴 했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갖고 벽돌 공장을 가서 벽돌 공장을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안에 들어갖고 혹시 서류 뭐 있나 좀 보려고 예. 무당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이 공장이 지옥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래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가지고 하고 그냥 서류 딱 내려놓고 그냥 뚜닥뚜닥 뛰어나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무당을 또 찾아갔대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언을 해준 사람이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그 공장 지금 나랑 같이 한 번만 다시 가보자. 그래서 공장 근처까지 다시 무당하고 싹 갔더니 무당이 손을 막 떨더래요.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떠는 거 있죠. 네. 오들오들 떨면서 공장을 진짜로 막 뭔가 참으면서 이렇게 보더래요. 공장을 참으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됐으니까 차 돌려 빨리 돌려 하고
뭘 봤는데? 그때, 돌려봐. 그래서 차 돌려서 멀어지니까 얘기를 해주는데, 저기 벽돌 쌓아놓은 데 있지. 예. 저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저기야, 저기를 한번 봐봐, 한번. 저기 이상해. 이게 무당이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안 그래도 본인이 며칠 전부터 꿈을 막 꾸는데 너무 꿈자리도 안 좋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도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같이 가서 좀 한번 조사를 해줄 수 없겠냐.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예. 경찰이 우리가 이미 다 조사를 했다. 거기에는 확인할 만한 서류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조금 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좀 가시자.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갔대요. 그 공장을. 네네. 경찰이랑 같이 공장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벽돌을 굽는 가마가 있거든요. 가마가 있고 그 가마 옆쪽에 벽돌이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그 무당이 벽돌 쪽을 얘기를 했으니까 예. 벽돌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벽돌밖에 없더래요. 그냥 벽돌만 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 보고 가마 쪽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분도 잘은 모르는데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은 흙이나 아니면 돌 같은 걸 곱게 빻아서 이거를 이렇게 뭐 쟁여서 넣어서 굽나 봐요. 네. 옆에 이걸 빻아서 갈아주는 장치도 있고 가마도 있고 하는데 우연히 시선이 가마로 이렇게 향했는데 가마 모양이 이상하더래요. 벽돌 트레이를 싹 넣을 수 있는데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는데 벽돌 이런 돌 재질로 가운데 네모나게 구멍이 빵빵빵빵빵 뚫려 있어갖고 저기에 사람이 누우면 딱 맞겠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네. 딱 그걸 보는데 그리고 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쫙 소름이 돋더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앞에 들고 있는 벽돌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가마를 한번 보게 되더래요. 그리고 벽돌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경찰한테 부탁을 했대요. 죄송한데 혹시 벽돌에 사람 뼈 같은 거 들어가면 성분 검사하면 나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분이. 소름 끼쳐. 와. 그랬더니 경찰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방금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데 한번 의뢰를 해주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얘기를 듣더니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옆에 이렇게 돌 같은 거 빻아주는 장치 안에 있는 먼지들 채취하고 벽돌 몇 개 랜덤하게 채취해가지고 이제 성분 분석 의뢰를 보냈는데 이게 급하게 요청을 해도 며칠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분 분석이. 그렇죠. 그래갖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그러고 사는데 그 사이에 경찰한테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아는 친한 경찰. 네.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거 아냐고. 네가 말한 그 사업가 잡혔다고. 어디서 잡혔냐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이 중고차를 판 중고차 매매 상사를 다 뒤졌대요. 네. 다 뒤졌는데 어디서 딱 잡혔냐면은 매매 상사 하나가 이 사람이 왔다 가고 한 2, 3일 안 돼가지고 사무실을 옮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문을 땄더라고요. 와.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 대단하더라고요. 외국으로 토낀 거 아니면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다음 날인가 가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그 사람 맞더래요. 맞는데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자기도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는.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족하고 뭐고 나는 모른다고 그냥 일관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들이 밝혀낸 게 없어진 사람들의 초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주소지들이 다 나오잖아요. 첫 주소지가 어딘지. 네. 다 똑같은 보육원 출신들이에요. 다. 없어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보육원 출신들인데 이 보육원에 가서 그럼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했는데 잡힌 이 사업가가 이 보육원에서 쉬운 얘기로 영업이사, 이 비슷한 이사 직급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돈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에다 많이 돈도 내고 오랫동안 같이 이 보육원을 실제로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보육원의 특성상 나라에서 지원금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이런 거를 가운데서 많이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징역을 2년 살고 아예 그쪽에서 추방이 됐던 사람이더만요. 근데 애들하고 관계는 참 좋았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좀 물론 가운데 돈을 헤쳐먹긴 했지만 네. 애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래갖고 애들이 많이 믿고 따르고 반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였대요. 그 사람이. 몇 가지도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고만 일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석 결과가 나왔대요. 드디어, 예.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특정 지을 수는 없으나 뼈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예. 벽돌에서. 그리고 그 돌 같은 거 빻는 장치 내에서. 경찰이 그때부터 그 공장 일대를 수색을 시작을 했대요. 야. 혹시 시신이나 이렇게 그런 게 묻혀져 있는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나왔대요. 네. 아무것도 안 나왔고 이 사람은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그래 솔직히 이 공장을 내가 넘기려고는 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되게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게 실제로 이 공장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장 주인도 사라졌어요. 이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 공장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게 옛날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당시니까. 와.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면서 다닌 거였는데 일단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 선배 그분 생각으로는 나한테 다 떠넘기고 중국으로 그냥 가려고 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네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밝혀지더래요. 이 사람이 그 사업하시는 분의 집을 갔을 땐 항상 1층에서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했는데 자기도 기억이 없더래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계단을 본 적이 없더래요. 근데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층에 수술방이 있더래요.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죠? 2층에는 수술방이 있고 그 집에서 차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벽돌 공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집에서 뭔가를 작업할 거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옮겨서 태워서 와. 아예 뼈를 갈아서 흙하고 반죽을 해서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 놓으면 세상 천지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근데 이 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제 선배의 생각이에요, 지금. 실제로 경찰이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네. 일단은 의료기기 위반법, 그 다음에 이런 대출 같은 거, 여신거래, 풍기문란하게 한 그런 죄, 사기죄, 이런 거밖에 물을 수가 없대요. 그 외에는 사실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지금처럼 CCTV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경찰이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3년 받았대요. 예? 3년 받았고, 지금 그 사업가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와. 여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작 3년밖에 안 받았다고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이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신출귀몰한 사업가 행세를 한 사기꾼. 왜냐면 있는 그대로는 그거였으니까. 자기가 행방불명이 된 사업장, 사업주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 시대의 사기꾼에 대한 지역신문에 짤막한 기사가 실렸는데 사실은 이 기사 이면에는 물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와. 왜 그러냐면은 벽돌에서 사람 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 2층에 수술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DNA고 뭐고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3년 받고 그 사람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있지도 않은 모르는 단어였는데 사이코패스가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 네. 소름 끼치는 일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다, 오늘 이야기. 저도 이거 얘기 와. 들으면은 그냥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그냥 무당 얘기 나오길래 귀신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얘기 듣고 이건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 동네 꼬마님 귀신 얘기도 맞긴 네. 맞아요. 왜냐면 그 무당이 봤던 거는 귀신이었을 테니까. 그쵸. 그 벽돌. 근데 와. 그 얘기는 해줬어요. 무당이 벽돌 얘기 안 해줬으면 그 벽돌하고 감아볼 생각 안 했을 거라고. 그렇지. 예, 맞네요. 그 벽돌에 영가들이 갇혀가지고 거기서 울부짖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네요. 귀신 얘기도. 이야. 근데 더 충격인 건 그 용암 무당분이 네. 제가 이 얘기 듣고 한번 가서 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영빨 떨어져갖고 지금은 책 보고 전 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책으로 사주 보듯이. 네, 지금은 뭐가 안 보인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경악할 만한 진짜 지금 충격을 많이 먹은 이야기인데 저번에 이제 염전 이야기도 그렇지만 진짜 예. 숨막히게 이야기하시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야, 너무 숨막히게 이야기하시니까 막 예. 심장이 쫄려요. 너무 아파요 지금.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진짜 언변은 이거다 이거. 아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예, 동네꾸마님 진짜 오늘도 초레전드를 또 찍으셨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고 도련님. 가요, 자고 가. 그냥 오늘은 자고 가세요, 그냥. 아니요, 저 주소 이전 하려고요. 전입신고 하세요, 저희 쪽으로. 네, 전입신고 하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절차 같이 밟죠, 그거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와,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냥 너무 레전드고, 진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신보다는 몇천 배 무서워요. 솔직하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이 공포 채널, 돌비 공포 라디오에서 갱신을 또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와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